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알고리즘 with 파이썬 강의를 맡게 된 닥터웰 양진욱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공부하기 앞서 첫 번째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요. 세 번째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그러면 알고리즘은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절차나 방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즉, 어떤 게 주어져 있어요. 입력값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방법, 문제가 딱 있네. 그래. 이거를 어떤 입력값을 넣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해. 그게 바로 절차죠. 그런 다음에 출력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단계, 어, 프로세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라는 건 뭐고,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의 절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겠죠. A라는 입력값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을 하는 함수, 즉,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 양쪽에 절대값을 씌우면 만약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그래. 그러면 절대값을 우리는 구하는 그 기호를 써서 우리가 출력값, 절대값 A를 출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면 또 우리가 정의를 해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니까요. 0부터 그 수까지가 어떤 거리, 즉 우리가 마이너스로 가나 플러스로 가나 우리가 이만큼 갔으면 그게 전체 크기는 동일하죠. 반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불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준점은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한 곳에서 이렇게 이만큼 갔어. 방향. 그러면 우리가 그냥 플러스라고 방향을 표시해 준 거고요. 만약에 원점인데 이렇게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 그럼 마이너스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전체적인 크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그 수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절대값 A의 수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 기호는 세로선을 수를 우리가 둘러싸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만약 A가 양수 또는 0이면 우리는 A라고 표현하고 만약 음수면 우리는 크기니까 절대값을 쓰면 뭐가 돼요? 양수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부호가 반대 방향이라는 거니까 전체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수일 때는 그냥 A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예요. 이렇게 조건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서 나타냈냐?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렇다면 A를 결과값으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만약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뭐요? 한마디로 A가 0보다 작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기를 붙여서 마이너스 A를 결과로 돌려줍니다. 즉 전체의 크기니까 어, 실수의 절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았어요. 수식으로 했죠. 양수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값으로 A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5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해야겠죠. 5라는 숫자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A 값인 5가 결과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가 0보다 작네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왜? 전체 크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체 3이 결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은요, 이 계산 과정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컴퓨터는요, 주어진 명령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예요. 즉, 알고리즘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올바르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보다 큰지 아닌지를 비교해 부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뭐냐면은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뭐 회귀분성이나 이럴 때는 저렇게 제곱근을 많이 쓰죠.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거리는 우리가 만약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해서 마이너스 뭐 50km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전체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값만 우리가 취하는 경우죠. 자, 한 가지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즉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상황에 맞는 적당한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골라서 써야지 돼요. 즉,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편한지를 알아야겠죠. 즉,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알고리즘 분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이게 한마디로 반복론이라고 했어요. 성능이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절대값 구하기 알고리즘을 보시면요, 처음에 A의 절대값 구하기 알고리즘 첫 번째는 보호를 판별합니다. 우리가 absolute라는 단어의 약자로 ABS라고 하는데요. 만약 A가 0보다 큰 건지 확인해야겠죠. 그거 보고 A를 반환하고, 만약 입력값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음수라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제곱을 한다면 제곱근을 하는데 플러스 값을 이제 뱉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A를 제곱해서 우리가 변수 B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파이썬이나 그럴 때 이 는은요, 어떤 값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여기 보시면 A의 제곱한 숫자를 이 B에다가 저장해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B를 제곱근을 구하면 이 제곱근의 값을 절대값 A로 반환해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절대값 구하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직접 돌려보는 시간을, 실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수학 모드를 갖고 올 때 import math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파이썬의 특징은요, 요 자체가 함수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어떤 값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fx를 ex라고 해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x값을 이렇게 1, 2, 3이 있다 그러면 1이라는 숫자를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요 fx라는 걸 통과하면 2라는 숫자를 반응하고, 그 다음은 4, 6 이렇게 반환하게끔 만들어준 장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definition의 약자인 df라고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약속하고요. 요건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고, 요 a라는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면 리턴 값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었죠. 약속한 게 뭐였냐면, 만약 조건문이에요. a가 양수라면, 그리고 항상 땡땡 조건이나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나타내죠. 컬러를 나타내요. 만약 a가 양수라면 a를 뱉고,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a를 붙인다. 아까 계속 설명했던 것이 코드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우리가 절대값 알고리즘 중에 제곱해서 제곱근을 구하는 게 있었어요. 뭐 어떤 실수 a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definition을 ABS의 square, 이렇게 약간 좀 누가 봐도 이름이 명확한 게 좀 좋거든요. 어떤 a라는 입력값이 오면 그걸 제곱해. 아까 a 제곱이었어요. 그걸 a 곱하기 a를
B라는 것에다가 입력해줘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여기 보시다시피 요 A를 2개 곱한 거 이게 결국 A 제곱이잖아요. 얘를 요 숫자를 이렇게 B에다가 넣고요. 우리가 mass라는 거를 이용해서 아까 모듈을 부른 거를 스퀘어 루트죠. 요 B를 받아서 루트를 씌워. 그쵸? 요거였죠. 얘를 반환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특성한 값을 넣어서 이제 출력이 됐고 요 프린트는 한 줄이 띄어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코드겠죠.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는 5.0과 같고 3은 3.0과 같은 결과를 표현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째 마당입니다. 알고리즘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총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최대값을 찾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동명이인을 찾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부터 n까지의 합 구해보는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n까지 우리가 연속하는 어떤 정수가 있다고 할게요. 그 정수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아는데요. 1부터 10까지 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냐?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IQ 테스트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55고요. 1부터 100까지 수를 모두 더하면 하면 5050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알고리즘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가 절차나 방법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있으려면 방법이 필요한 건 뭐냐면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겠네. 여기서는 1부터 n까지의 연속한 숫자의 합 구하기가 바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값이 있었고 그거를 풀기 위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이 알고리즘이고 그러면 반드시 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고리즘은 주어진 입력을 출력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입력은 n까지라고 해서 해당하는 n이에요. 그러면 그 n개, 뭐 예를 들어서 10개, 50개, 100개, 이 n개죠. 그 n을 입력으로 하는 문제를 만들면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입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n이 100이에요. 또 아니면 n이 10이에요. 여기서는 10이었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은 55였고요. n이 100이었으면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이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입력값 n은 10, n은 100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출력값이 55, 5050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하나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할까요? 한번 적어 보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죠. 요거 하면 1 더하기 2는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3을 머릿속에 기억할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 또 뭐냐면 4를 더하네, 또 5를 더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요 3에다가 3을 더해야 되네. 그럼 6이고 또 4를 더해야 되네. 6에서 4를 더하네. 그쵸? 10이고 10에서 5를 더하네. 15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55까지를 기억해서 답으로 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래. 잘 생각해봐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 해. 그러면 사람과 달리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 주어진 명령을 얘는 기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명료하고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겠네요. 자, 다시 말할게요. 문제입니다. 1부터 n까지 연속하는 숫자의 합을 구해요. 입력값이 n이에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우리가 절차를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력도 1부터 n까지 합을 해야겠네요. 자, 근데 n이 엄청 커요. 100이에요. 1부터 100까지를 구해야겠죠. 지금 이 알고리즘이 1부터 n까지 구하는 합을 구하는 절차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대신에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까? 합을 기록한 어떤 변수 s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써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으니까 0이라는 거를
이 변수에다가 저장해 놔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변수가 하나씩 증가를 해요, 지금. 그쵸? 어떤 i라는 거 반복한다. 이터레이티브의 약자예요. i를 만들어 놓고 1부터 n까지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요 증가한 거를 더해서, 즉 그런 다음에 이게 증가되면서 이 s에다가 요 i를 더해가지고 다시 s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반복하니까. 반복이 끝났을 때는 이 s에 저장된 값이 결과값으로 반환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어떤 하나의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인자로 받고요. 즉 입력을 요 x값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인자로 받는 건. 출력은 거기에 대한 결과값, 리턴 값을 반환합니다. 즉 알고리즘은 어떤 입력이 오면 그 반복론에 따라서 출력을 해준다. 인풋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웃풋이 나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같이 이 챕터 문제 딱 끝나면 같이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n까지 연속한 숫자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입력은 우리가 n개예요. 출력은 뭐예요? 1부터 그 n까지 숫자를 모두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efinition이라고 하고 함수를 만들게요. 우리가 n이 입력된 거예요. n이 입력됐을 때 다 더해주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잖아요. s는 0, 썸의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특정 구간을 범위 내에, 특정한 범위 내에서 반복할 때 쓰는 게 for문입니다. 근데 어느 안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겠죠. 자, 레인지 함수 쓰면 1 그리고 n 플러스 1이라는 건 얘가 1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요? n 플러스 1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n까지죠. 요렇게 리스트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 값은 레인지 함수를 치면 거기서 얘부터 인덱스는 얘가 0부터 들어가죠. 쭉쭉쭉쭉쭉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요.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1이라는 숫자가 다 있죠. 1입니다. 처음에 초기화는 0이죠. 0 플러스 1이네요. 얘를 어디다 담아요? 1에 담는다는 뜻이죠, 얘는. 그래서 리턴 값을 반환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만약 얘가 한 번 돌았어요. 그러면 지금 s는 처음엔 초기화가 0이었지만 s는 지금 뭐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0 플러스 1인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숫자 인덱스에 있는 1번 인덱스에 있는 2가 있어요. 저 색깔을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은 숫자를 좀 바꿔야겠는데 이쁘게 안 나오네요. 네, 이제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1이라는 1번 인덱스예요. 거기 2라는 숫자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에 들어갑니다. 자, s는 지금 1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고요. 거기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고 인덱스로는 첫 번째죠. 거기에 있는 2라는 숫자를 더해서 얘는 3이라고 업데이트가 되겠죠, 얘가. 그러면 이제 s는 3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반복돼서 이제 10번까지 이게 반복되면 인덱스가 입력이 열리면 출력이 5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100을 넣으면 50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하나씩 다 더할 때 알고리즘이 처음에 초기화 s에 0 넣고 첫 번째 수인 1을 더해서 1 더하기 2는 3 이게 아니라 첫 번째는 0 더하기 1은 1 이게 첫 대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우스가 만든 건데요. 이제 이분법을 하는 거죠. 좀 잘하셨던 분들은 1, 2, 3 쭉쭉쭉 가고 이게 10이고 9고 8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얘하고 끝에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11이네. 그러면 4, 5 이렇게 반분하면 6, 7 이거잖아요. 2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9하고 더하면 11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11이고 그러면 11 곱하기 5번 하면 되네. 그래서 55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런 방법을 이제 수학자 천재인 가우스가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방법이 하나만 아니네. 다 더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반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네. 50, 그쵸? 자, 그래서 만약 1부터 100까지라고 그러면 1부터 100인데 요 두 개를 더하면 100일이죠. 100일이죠. 이게 분명히 끝에 50번까지 있을 거고 51번부터 양분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100일에다가 뭐예요? 곱하기 50 하면 5050이 나오죠. 가우스의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갖고 일반화를 해본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아까 100일이 나왔으니까 n이 100이면 넣어볼까요? 요거 100 플러스 1은 2.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00 곱하기 100일 2 50 얼마나요? 5050. 맞네. 지금 검증했습니다. 아, 이렇게 일반화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일반화를 한다는 건 이거 이제 이렇게 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공식을 우리가 어디나 쓸 수 있으니까 수학으로 이게 공식을 한 거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코드를 짜야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1부터 n까지 연속한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요 보시면 우리의 문제는 1부터 n까지 연속하는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입력은 n이 들어가고 문제는 1부터 n까지 숫자를 더합니다. definition하고 똑같이 sum n이라고 n이라는 걸 받았는데 리턴 값을 일반화 아까쯤 했던 n에다가 n을 n 플러스를 곱하고, 자, 이게 슬래시가 두 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은 나누기잖아요. 근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죠. n이 뭐가 들었나? 그게 아니라 정수 나눗셈을 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목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10개 100을 하면 이제 55, 5050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그게 되는지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아까쯤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다 하나씩 더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저장하고 또 담고 이런 계산이 훨씬 많이 반복해야 되는데 반해서 지금 굉장히 간단했죠.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두세 번밖에 안 했죠. 보면 n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공식이 나왔죠?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2로 나눠줬잖아요. 여기 덧셈 한번 했죠? 두 개 곱했죠? 나눴죠? 각각 한 번씩만 하면 되네. 굉장히 간단해진 거. 바로 이거죠. 첫 번째 방법을 쓰시면 다 몇 번? 얘랑 얘랑 더하고 갖고 저장 S1에 저장했고 얘하고 얘하고 또 해서 또 S가 아까쯤에 2를 더해서 3이고 이런 식으로 전가해요. 총 몇 번 해야 돼요? N번을 반복해야 돼요. 근데 아까쯤에는 더하고 N 플러스 곱하고 나누고 세 번만 하면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을 분석한다. 방법을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편하고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력 크기와 계산 횟수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알고리즘엔 분명히 뭐가 존재해야 돼요? 입력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입력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오면 그 크기가 수행 성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력 크기가 커지면 보통 알고리즘의 계산도가 복잡해집니다. 계산이 복잡하죠. 아까쯤에 n을 10개라면 10번만 더하면 됐지만 만약 순차적으로 한다면 n이 아까 100이었으면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이용했으면 1부터 100까지 다 더해가지고 각각을 하나 더할 때마다 저장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력 크기와 계산 횟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n의 크기가 바로 입력 크기죠.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은 덧셈을 n번이나 해야겠어요. 100번이면 100까지 다 100번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알고리즘은 덧셈, 곱셈, 나눗셈 각 한 번씩 총 3번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n이 아무리 많아도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을 넣어도 10을 넣어도 다 동일하게 딱 3번만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다 보세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 횟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네. 그러면 n이 1000이면 첫 번째 알고는 1000번 해야 되죠. 근데 3번만 계산해도 두 번째 알고리즘은 당연히 입력값이 많으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죠. 자체 계산 양이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차이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계산해 보면 엄청난 차이죠. 아까 치면 여긴 계속 3번이에요. 어찌 됐든 속도가 좀 늘어질 수 있겠지만 똑같이 3번만 하면 돼요. 근데 n이 아까 1000개였지 만약 10만, 100만, 억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입력 크기 n이 매우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딥러닝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알고리즘 분석에서 입력 크기가 매우 큰 n에 대해서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 나이를 만약 계산해봐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173만 6,224명이 지금 있어요. 자, 그걸 하나씩 다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n번을 어우 5천만 5,100만 번 계산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문자 5로 이 계산 복잡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5의 n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복잡하다 컴플렉시티죠. 자, 계산 복잡도라는 정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즉 방법론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하는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가 그걸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가 계산 복잡도라고 하고요. 요걸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빅 O라고 해서 그 O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서 계산 복잡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알고리즘 다 n번을 다 각각을 순차적으로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칙 연산 즉 덧셈을 지금 n번 해야죠. 합이니까. 자, 그때 계산 복잡도를 우리가 n번 해야 되니까 5의 n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이건 명확하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딱 보시면 n번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n번 해야 되니까 5의 n이라고 한다. 이거. 그래서 입력 크기의 정비례하면 우리가 보통 5의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 횟수가 아니라 입력 크기예요. 거기랑 관계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 크기다 보니까 덧셈을 두 번 한다고 해서 5의 2n이 아니라 그냥 5의 n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n이 10이 아니라 20으로 두 배가 될 때도 그냥 그 2n이 아니라 그냥 20에 40으로 두 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5의 n 그렇게 복잡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을 잘 보시면 입력값 n 무관하게 사칙 연산만 하면 되죠. 크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네? 뭐예요? 계산 복잡도를 우리가 요게 조금 처음에도 아니 3번 했으니까 3번 아니야? 상관없다는 거죠. 1 뭐냐면 계산의 횟수하고 그 입력 크기하고 무관하다 이거예요. 계산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5의 1이라고 표현해요. 즉 아까처럼 말대로 3번 한다고 5의 3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5의 2배 크기다. 그러면은 3번 3배 크기죠. 첫 번째 보통. 그러니까 3번 하는 횟수뿐이고 불안하게 여기 크기를 나타내니까 전체는 n번. 그렇죠? 아니면 한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5의 1로 표현한다는 거. 표기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문자 5는요. 이 5 표기법은 알고리즘에 딱 보시면 대략적인 성능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세밀한 어떤 계산 횟수나 소요 시간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게 입력 크기가 크면 오래 걸리니까 필요한 계산 횟수와 관계 그 한마디로 상관관계를 본 거죠. 즉 입력 크기가 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5의 1 알고리즘이 훨씬 빠르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5의 n이다. 즉 계산 횟수가 입력 크기 n하고 비례할 때. 자, 5의 1이다. 무관할 때. 자, 입력 크기하고 무관할 때를 그렇게 표현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계산 복잡도를 표현할 때요.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컴퓨팅 파워가 너무 좋아져서
예전에는 메모리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계산할 때 공간 복잡도도 중요해졌는데요. 지금은 속도전이죠.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즉 방법론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거를 분석합니다. 즉 사친 연산 횟수, 계산 복잡을 생각해 본 것은 다 시간 복잡도예요. 즉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칭 연산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알고리즘 전체를 수행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간 복잡도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간, 즉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메모리, 즉 기억 장소죠. 이것이 필요한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죠. 1부터 n까지 연속한 숫자의 제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for문, 즉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다면 n이 많이 10이라면, 그쵸? 그 12, 22 플러스 32, 102 이렇게 385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만약 이것의 계산 복잡도는 뭘까요? 라고 하면, 자, 요 1부터 n까지 연속한 숫자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존재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식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지금 얘가 뭘 했냐? 잘 보시면 덧셈, 덧셈, 곱하기 곱하기 두 번 나누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알아요. 반복문 대신 이 공식을 이용하면 알고리즘은 5의 1일까요? 5의 n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한번 요 구하는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연속한 숫자의 제곱을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입력은 n이고요. 1부터 n까지 연속한 숫자의 제곱을 더하는 합입니다. 자, 이렇게 데피니션 하고요. 그럼 스퀘어하고 어떤 인자 n이 들어가요. 초기화는 0이죠. 자, 그러면 요건 다시 말하지만 1부터 리스트로 담겨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n 플러스 1인 이유는 n까지니까 n-1까지니까 n까지를 이제 요 뜻이 이거예요. 여기서 인덱스는 0부터 0인덱스, 1인덱스 여기 그쵸? 이렇게 되겠죠. n-1 인덱스까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1, 2란 값이 먼저 들어가고 제곱을 하고 더해줘요. 그쵸? 그래서 s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 s를 뱉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인자가 10이 들어가면 그냥 나오겠죠. 각각이 385, 33만 8,350 입력값이 100개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곱셈 n번, 덧셈 n번으로 사칭 연산이 총 2의 n번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계산 복수는 5의 n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공식을 이용하면 5의 1이에요. 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덧셈 2번, 곱셈 3번, 나눗셈 1번으로 사칭 연산이 총 6번 필요하지만 이 값은 n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므로 5의 1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더했잖아요.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5의 n만큼 계산이 되지만 자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아까 봤듯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곱하고 전체를 다 3개를 곱한 다음에 뭐예요? 정수값이 나오는 6으로 나눠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렸어요. 우리 공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10을 넣으면 385고요. 100을 넣으면 33만 8,350이 숫자값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n은 우리가 어떤 커져도 이 공식에 그냥 집어넣으니까 5의